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10을 통해 소득으로 인식되는 화폐가 어떠한 소비 수단으로 바뀌는지 살펴보자. 화폐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소득을 얻으면 이제 소비를 하죠. 무엇을 소비하느냐. 우선 전체 가구로 한번 보면 되겠죠. 식료품, 비주류, 음료를 사더라. 왜 사냐,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거죠. 먹어야 되니까. 먹는 행위가 소비 행위인 거죠.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죠. 그 다음에 주류, 담배, 술이나 뭐 담배를 사더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죠. 왜 하느냐, 뭐 즐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즐기기 위해서도 돈을 쓰는구나. 생존 욕구와는 무관하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쓴다. 그래요. 의류, 신발, 옷이나 신발을 사더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일종의 보신욕이죠. 주거, 수도, 강렬, 뭐 주택과 관련된 이제 비용이 나가더라. 뭐 관리비 이런 게 있는 모양 내죠. 수도력, 강열, 빛이나 열이다. 뭐 전기를 뜻하겠죠. 전기료. 또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뭐 빗자루, 쓰레받기, 청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가스레인지, 세탁기 이런 거.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있죠. 가정일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요. 일과 관련돼 있죠. 그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안 돼 있죠. 활동이 두 가지밖에 없죠.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그래요. 일하기 위해서 또 사는 거죠.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보건, 건강과 관련된 거죠. 약을 사 먹거나 뭐 치료받거나. 일종의 보신용이죠. 교통. 그래요. 교통은 주로 이제 학생들은 학원이나 학교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쓰고, 직장인은 그래요. 직장에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쓰죠.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니까 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하기 전의 준비, 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일하기 위해서 쓰느냐,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쓰느냐. 그래, 두 가지밖에 안 한다 했는데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딴 게 없잖아요. 일하기 위해 사거나 소비하기 위해 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활동은 인간은 두 가지 활동밖에 안 한다.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보면 알죠. 교통은 일하기 위해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놀러 가기 위해서도 쓰죠. 그래요. 놀러 가는데도 이제 교통을 이용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노는 데 썼는지. 주로 이제 일하는 데 쓰겠죠. 그러니까 일로 분류하면 되겠죠. 통신, 통신도 이제 쓰는데,
일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노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래요. 좀 애매한데 그냥 이것은 그냥 노는 데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애매한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수단은 일하는 데 쓰고 이 수단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쓰고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는 데 쓰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락문화 이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노는 욕망, 놀고자 하는 욕망, 교육 일하기 위한 비용이죠. 음식, 숙박 뭐 밖에서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밖에서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생존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놀기 위해서 썼냐, 그냥 뭐 일하기 위해서 썼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일하러 외지에 나가서 썼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썼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확히 파악 안 되니까. 기타 상품 서비스 이제 안쪽에 분류되지 않은 건데 이것은 그냥 욕망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장원 가서 머리 깎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비소비 지출 뭐 세금 같은 거 쓸 거고 보험료 같은 거 낼 거고 그것도 뭐 소비하는 거죠. 이자 내고 그런 건데 뭐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기능이 있어야지 생명과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이자를 낸다. 뭐 그것도 생존을 위해서 집 산 거니까 그래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매하는가를 보면서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또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반드시 하는가 그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를 나누어 분석했는데 편의상 전체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화폐와 소비순환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살펴봤죠 방금. 전체 가구의 소득은 520만원이고 가계지출 즉 전체 가구의 총비용은 391만원으로 결국 남는 소득 즉 순소득은 130만원이다. 비축률은 25.02%다. 앞에서 근로자하고 근로자 외 가구도 각각 비교해봤는데 25 거의 같았죠. 따라서 소비율은 여전히 74.98%가 된다. 대체로 한국의 가계는 소득의 25%는 재산 형성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소득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냐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구나.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래요. 누구나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뭐 한 99.99% 그렇겠죠. 많은 사람도 있겠죠. 예외도 있는데 이 세상에 별종들이 있으니까 재산을 제약시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항상 뭐냐면 그러면 재산을 형성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개인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사회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재산이 있으면 노후가 대비가 되고 좋죠. 또 죽어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럼 자녀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겠죠, 부모보다. 그래요.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미래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겠죠. 풍요로운 삶을 살겠죠. 그 좋은 일인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후에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니까,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또 미래 세대가 좋아지니까 또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산이 있으면 가족의 자녀의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민간 기업은 재산을 가진 개인이 어느 순간 이제 결심을 해서 투자하는 거죠. 민간 기업이 생기려면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민간 기업이 생겨야지 뭐 근로자도 좋잖아요. 기업 소유자는 이제 돈을 벌어 좋지만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재산 다 뺐으면, 재산 형성을 못하게 막으면 뺏지는 못하겠지만, 재산을 제약시해서 잘 안 생기게 하면, 재산을 투입해야 민간 기업이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기업도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지배시대 제도에서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소비수단에는 이를 위한 소비수단과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수단이 있다. 그렇죠. 왜?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안 한다. 딴 거 안 한다.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종류의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이 다른 어마어마한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을 딱 보면 둘 중에 하나다.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우선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으로 나누어진다. 생존수단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 욕망 충족수단은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요. 생존에 필수적인 거, 개인적으로 뭐 식욕, 뭐 필수적이죠. 수면욕 이런 거는, 휴식욕 이런 거, 보신욕, 또 성욕도 있죠. 인류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생존이죠. 그런 이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있고, 또 다른 욕망도 있죠. 뭐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죠. 25% 비축하죠.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비수단은 소비하는 생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생존수단이니 생존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이를 위한 소비수단을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생존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일하지 않으면 소비수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생존수단에 이를 위한 수단은 생존수단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나 주택만 생존수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소비수단은 필수품과 사치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획득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이다. 그러니까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은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또 어떠냐? 각각은 필수품과 사치품으로 나누어진다. 무엇에 따라? 획득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이다. 어느 사회나 있겠죠. 얻기 어려운 거는. 화폐가 유통되는 곳에서 획득의 난이도는 가격으로 나타난다. 얻기 어려운 거는 가격으로 나타나죠. 얻기 어려운 건 어떤가요? 같은 신발이라 해도 비싸겠죠. 분류한 내용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수단이 있고 욕망 충족수단이 있다.
생존수단이 또 뭐가 있느냐? 이를 위한 수단이 있고 욕구 해결을 위한 수단이 있다. 각각은 다 필수품, 삽시품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위에서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을 나누어 보자. 하나씩 다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분석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의 구매는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니 생존수단에 해당된다. 다 앞에 있어야겠죠. 의료 신발을 구매는 보신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니 생존수단에 해당된다. 그렇죠. 뭐 주거수도 관계는 뭐 이렇게 생존수단이다.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는 집안일을 위한 수단이니 생존수단에 해당된다. 일은 생존수단에 해당된다 했죠. 보건욕은 보신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니 생존수단에 해당된다. 그렇죠. 교통은 일하기 위해 이동할 때도 이용될 수도 있고 놀러 갈 때도 이용될 수 있다. 즉 생존수단에 분류될 수도 있고 욕망충족수단에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생존수단으로 분류하자. 그래요. 교육은 일하기 위한 활동으로 일종을 이뤄볼 수 있으니 생존수단에 해당된다. 음식 숙박은 편의상 생존수단으로 분류한다. 뭐 놀러가기 위해 쓸 수도 있지만 생존수단으로 분류하자 이거죠. 이자나 세금, 보험료, 월세와 같은 주거비 등을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소비수단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비소비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는 것들은 생존수단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그런 거죠. 세금도 그렇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자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좋죠. 이 주류 담배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소비하는 이유는 놀고자 하는 욕망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욕망 충족수단으로 분류된다. 그렇죠. 통신은 일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놀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편의상 욕망 충족수단으로 분류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요. 일하는 데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직업상. 근데 회사의 통신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통신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욕망 충족 수단이 되겠죠. 이 표에서는 확인이 안 되죠. 오락 문화는 놀기 위한 욕망을 해결하는 소비 수단이니 욕망 충족 수단에 해당된다. 기타 상품 서비스는 편의상 욕망 충족 수단으로 분류한다.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욕망 충족 수단이겠죠. 그러면 이제 분류한 바에 따라 표를 작성해 보자. 앞에 쭉 이렇게 나열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으로 분류했는데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외 가구가 식료품비가 더 많죠. 근데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조사에 따라서 근로자 가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근로자 외 가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소득이 크니까 근로자 가구가 어떤 품목이든 간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하겠죠. 그게 정상적이죠. 두 가지 빼고는 근로자 가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많다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다 많이 투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이 일정 정도 되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 거의 같죠. 10% 이내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주거, 수도 강렬비, 휴식욕과 수면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가 주로 이용되죠. 어떤가요? 소득은 큰 차이 나지만 거의 같더라. 5,000원 밖에 차이 안 나더라.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 뭐 약이나 치료하는 거죠.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죠. 이것도 어떤가?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 14,000원 차이 나더라. 다른 것들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10% 이상. 기본, 거의 20%에 육박하죠.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 교육비더라.
48%더 많더라, 근로자 가구가. 소득이 많이 생기면 주로 이제 교육에 많이 투입하는구나. 버는 족족 교육에 투입하는구나. 근데 이 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한계가 있냐면 교육비를 투입한다. 근데 자녀를 다 키웠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는 교육비가 별로 안 들 수 있죠. 실제 교육비를 투입하는 가구는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평균값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을 느끼느냐, 그걸 알려면 자녀를 키우는 또 어떤 가족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을 결정하겠다. 교육비를 좀 낮춰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겠죠. 다 섞여 있으니까. 교육비를 부담하는 가족만,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가정만 또 골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밖에 안 쓰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자도 마찬가지죠. 이자나 세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자도 은행에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택 사가지고 열심히 대출 이자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보면서 뭐 사람들 잘 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남네? 그 이자를 지불하는 가정들을 이제 그래요, 모아서 조사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는 생존수단에 투입하는 비용이나 욕망충족수단에 투입하는 비용이 근로자 외 가구보다 모두 크다. 대체로 그 생존수단에 투입하는 비용, 욕망충족수단에 투입하는 비용 총 합을 보면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외 가구보다 100만 원 이상 크죠. 욕망충족수단도 한 좀 더 크죠. 다 커요. 근로자 가구 소득이 근로자 외 가구 소득보다 월등히 크니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근데 좀 잘 보라는 거예요. 크긴 큰데 그렇게 많이 크지 않네. 근로자 외 가구는 65만 원. 근로자 가구는 65만 원. 근로자 외 가구는 53만 원. 10만 원밖에 안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의 질에는, 욕망을 충족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차이가 나냐?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교육이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족족 교육비로 많이 쓰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거, 수도, 광열, 보건에 투입하는 비용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식료품, 비주류 음료는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하는 품목이다. 즉 소득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일정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하나, 일정 이상이 되면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늘 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정한 비용을 투입한다는 거죠. 가난하건 부자건 훨씬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잖아요. 투입하는 비용이. 주거수도 광열은 주로 수면욕이나 휴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하는 품목이다. 즉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에 이르면, 수면욕이나 휴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늘 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똑같죠. 보건은 건강과 직결된 비용으로 보신욕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다. 즉 소득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즉 보신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늘 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난하건 상대적으로 부자건 상대적으로 가난하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은. 그 사람은 누구나 식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이거죠. 또 주거, 수도, 광열,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있으면 쓴다 이거죠. 보건도 마찬가지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시하는 게 있죠. 누구나 다. 복은 의료신발, 의료신발 아니라 복은 주거수도, 식료품, 그 뒤에 숨겨진 욕망을 봐라.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요. 즉 소득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보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늘 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비용 중 한 비용이 감소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가난에 시달린다는 말이다. 하여간 위 세 비용을 모두 더한 값이나 각각의 값은 소득의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득이 커지면 어떠한 값이건 비중이 작아지고 늘 일정하니까 이런 비용들은 소득이 작아지면 어떠한 값이건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비수단에서 생존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근로자 가구나 근로자외 가구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 근로자 가구나 근로자외 가구가 있는데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근로자외 가구 소득보다 훨씬 크죠. 그래요. 근데 전체 지출 비용에서 생존수단의 비중을 보는 거죠. 볼 수 있겠죠. 전체 총합은 390만 원인데 생존수단의 비중, 또 욕망충족수단의 비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 가구는 84% 생존수단 비중이, 근로자외 가구는 83.36%.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 욕망충족수단 비중도 차이가 안 나겠죠. 희한하게 비슷하더라. 생활 수준 차이는 나겠죠. 금액이 더 적으니까 근로자외 가구가. 근데 비중은 거의 같더라. 저번에 또 같은 게 있었죠. 비중률도 거의 같더라.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세 가지가 같더라. 서너 가지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신분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에 통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럴 경우 소득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소비수단을 구매하는 비용이 크건 작건 소비수단에서 차지하는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의 비중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이 크건 작건 목표로 하는 비축률은 거의 같고 얼마나 즐겨야 하겠다. 그런 생각도 거의 같더라. 근데 소득이 크냐 작냐, 소득 일정 이상이 이르면 소득이 크든 작든 비슷하게 쓰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객관적 기대 비중률은 같다.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소비수단에서 생존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다.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소비수단에서 욕망충족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다.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발견이 되는 거죠. 다른 국가와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잘 사는 국가. 다른 국가도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인데 한국과 같더라. 그러면 그거는 비슷하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나라마다 이제 객관적 기대 비중률이 같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생각과 정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객관적 기대 비중률도 같고 이런 것도 다 같더라. 그러면 사람은 거의 비슷하구나. 한국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